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다시 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김은혜입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는요,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함께 시장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2부에서도 더욱더 상세한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1부에서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드렸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자, 신세계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실행하시고 또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세계를 시청하시면서 또는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하고 바로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상담 내용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이익재 해설위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시간 11시가 넘어간 시간이고요. 개장하고 난 이후 30분이 지난 시각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지금 S&P와 나스닥에 대한 부분, S&P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2569.75포인트, 2570포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S&P보다 조금 높았는데요. 나스닥 역시나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반납을 했습니다. 6233.25, 7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역시 연준 FOMC죠. 통화정책회의 주목 속에서 본작은 상승 출발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P와 나스닥 알아봤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16595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자, 크루드 오일은 다시 54달러를 지지가 되면서 회복을 하면서 54.06달러 거래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빠르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이틀에 걸쳐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가 주목이 되면서 이들 움직임 속에서 본장, 개장이 됐고요. 선물 시장 안에서도 S&P와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다는 점까지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앞서서 1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FOMC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죠. 월가 예상치는 121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꽤 상회를 했습니다. 125.9로 발표가 됐다는 점 지표도 다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유로FX 말씀을 드릴 때 파운드에 대한 분석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분석적 기사 올라오고 있는데요. 브렉시트 협상 가속도 기대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 저희가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둔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유로 FX 그리고 골드와 지수에 대한 흐름 앞서서 1부에서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지금 현재 2부에서는 더욱더 실시간 리딩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재 해설위원님 지금 1부와 2부 같은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들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어떤 종목 보시나요? 특별하게 시장 움직임이 컸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 크루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불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 등락폭이 시고저를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오늘은 일단 뭐 편하게 시고저 그 이탈하는 방향대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베팅을 할 만한 그런 자리까지 오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뭐 시장을 좀 더 관망하시다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좀 뭔가 안정적 또는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시가와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또 이 포지션을 잘 활용하면은 좀 안정적인 매매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11시가 지나가고 있고요. 자, 2부에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셨던 궁금한 점 문자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온다면 또 에지스템 마스터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포인트도 잘 짚어주실 테니까요. 2부도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내용 먼저 확인을 하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583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구리 역시나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구리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진입 포지션은 현재 매수 또는 매도 이 두 포지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구리에 대한 부분은요, 현재, 오늘도 약보합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빠졌고요. 10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으로 좀 급격하게 가격대가 빠졌는데,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0.29% 빠진 3.1005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구리에 대한 의견, 먼저 마스터님, 신세계를 통해서 구리, 신호 나갔나요, 오늘? 네, 구리 신호 많이 나갔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리는 계속해서 매도 추세로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구리는 매도 방향의 포지션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매수 방향 포지션이라면은 굉장히 약한 저항선 하나 정도로만 그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신저가 돌파 상태가 충분히 가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매매 포인트 지금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기 때문에 매매 포인트 바로 보셔서 거래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 저희가 매도 포인트를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저희가 1350에서 매도 포지션을 드렸었어요. 사실 고점이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가치평가상으로 좀 분석을 드릴게요. 과거에 지금 저번 주 내내 계속해서 매도 추세를 많이 내려왔습니다. 매도 추세를 꾸준히 내려왔는데 그 후에 최종적으로 강추세를 마지막으로 보냈던 라인이 27일자 저녁 때 강하게 매도 추세 방향으로 보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27일자 메인장 들어가기 전에 매도 매집세를 보였던 라인이 1350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올라왔을 때 안정적인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셔라 라는 관점으로 매도 포지션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장 이제 매수 포지션이 딱 하나 정도는 있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의 관점으로 모멘텀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인트들을 전부 다 노리셔서 매도 포지션 올라올 때마다 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방식이 제일 깔끔한 매매가 되실 거고, 다만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매수 방향 매집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올라오시는 포인트들은 첫 포인트의 경우에는 좀 짧게 단기 수익으로만 챙겨가시고 추후에 1350 이상까지 돌파해서 오는 포인트 기준으로는 길게 끌어가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에 대해서 구리에 대해서는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신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대응이 잘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자, 구리에 대한 부분은 급격하게 떨어진 10월 27일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3.1350 그 가격대가 주요 기준선으로 좀 보시고 좀 올라올 시, 가격이 좀 반등 시에 매도 관점으로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구리 의견 뭐 들어볼까요? 네, 구리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는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수년 내 고점을 기록했던 상황이라서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추세는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대가 이어질 경우에 하락 패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주봉이나 좀 장기 차트 기준에서는 아직 뭐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뭐 기술적이라든지 그냥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의 시황이라든지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 자체가 뭐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로 계속 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섣불리 매도를 들어가기가 이제 일단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전략 자체는 이제 구리 같은 상품 그런 가격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추세는 좀 오늘 정도 가격 확인하고 데드크로스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좀 매도 들어가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구리하면 또 전 세계적인 뭐 소비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 시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만큼 세계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들 부분 안에서 시황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주봉으로 봤을 때의 자리, 데드크로스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신 이후에 매도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잘 잡아가셔라라는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릴게요. 네, 참고로 좀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오늘장 구리는 제가 매번 좀 이제 포커스 드리는 게 추세 공간 설계라는 부분을 요즘 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네. 네, 다시 한번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릴 텐데 네. 오늘장에 이제 매매 포인트를 직접 그냥 신세계 써드렸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네. 지금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어제장이죠. 어제장 10시에 써드렸던 포인트가 이제 1350, 그 다음에 1280. 네. 1350, 1280 공격 매도,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 이렇게 두 개를 드렸는데 두 개 다 수익 포인트로 빠지셨어요. 네. 드렸던 이유는 뭐 당연히 여기서 매집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집 평균 단가가 80, 매집 최고 매도 단가가 50이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을 들어가시고 나서 추세 공간을 좀 설계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950 라인에서 강매수 방향으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 이 부분을 포커스 드리면 이제 PMI 지수가 중국 PMI 지수죠. PMI 지수가 이제 10시 기준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강매도 방향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살짝 내려온 후에 이 950 라인을 맞고 나서 매수 방향으로 꺾여서 큰 추세상으로 올라갔죠. 그럼 이 부분을 포커스해서 보실 때 가치 평가상의 라인이 950 라인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강추세로 또 매수 라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로 올라간 상태에서 저희가 매도를 쳤죠. 매도를 치고 나서 끌고 가실 때는 가치평가상의 매수 포인트 라인이었던 950 라인까지를 목표가로 잡아가시고 끌고 가시는 게 일반적인 매매 방식이시고요. 뭐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첫 번째 교환 구간이었던 1175까지는 끌고 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가치평가상으로는 950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세 공간 설계. 아, 오늘도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네. 잠시 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자, 구리에 대한 문자 내용 저희가 상담 내용 아주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또 구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늘 상담 내용 함께 공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21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파운드 1.3218의 매수 진입 어떨까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속사정을 아시는지. 네. 이분은 네.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이 아닐까. 가족분이 아닐까. 아니, 가족분일 리는 없고요. 제가 방송 이제 정의원분, 이제 석영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시거든요. 저를. 네네. 이제 그래서 그분들 중 한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 뭐 그건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이제 매수 포인트를 1280에 3218에 지금 가져가셨다고 하셨는데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금일의 매집가 최저 단가였고요. 아까 제가 3215라고 큰 흐름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확하게 집중 타격을 하자면 3218 정도가 맞습니다. 지금 강추세를 올리기 직전에 최저 매집 단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50틱 조건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매집이 아무리 나오시고 뭐 하루 종일 동일 단가를 형성한 매수 방향으로 제대로 수익 구간을 보내주지 못했다면은 매수 포인트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218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운드는 0.001 단위죠. 지금 50픽 넘게 충분히 올리셨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또, 같이 방송을 또 실시간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에지스테 마스터님 속사정을 또 아시는 분이지 않을까. 네. 아니, 뭐, 이 김에 여쭤봐야 되죠. 네. 제 팬덤이 좀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속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제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뒤에서 박으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아픈데도 여기 나와서 지금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신세계 마스터님이십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이렇게 다시 나와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신세계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흐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주신 마스터님의 신호 받아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세계 많은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파운더에 대해서도 상담 내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수는 상승으로 이어가고는 있지만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수준입니다. 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고요. 실적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호조인 내용이 좀 대부분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애플 쪽에 대한 뭐 의견도 오고 있죠. 자,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애플과 페이스북에 대한 실적 공개 앞두고 상승 출발했다라는 부분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7분기 만에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높아졌고 또 전년 대비해서 40%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 쪽에서는 시총이 8,60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오늘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IT 업종이라든지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런 IT 업종들이 선방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는 점 애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은 뭐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데요. 0.28% 강보합권이고요. 6,239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모습이죠. 2,570.50포인트예요. 아무래도 뭐 기술주들에서의 더 탄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나스닥 쪽에서 더욱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가 움직임이 적네요. 1.166 5달러이고요. 앞서서 만나봤던 파운드와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1.3260 달러이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4달러 회복한 이후 초반대 다시 잡아가네요. 54.07달러. 그리고 골드는 12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드가 오늘 흐름이 꽤 그래도 하락적으로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가가 1279, 거의 이제 1280달러까지 지지가 됐던 부분에서 이제 1270 이탈하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현재가 딱 1270달러거든요. 0.57달러가, 57%가 빠진 부분인데, 그리고 국채 같은 부분도 오늘은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이에요. 국채보다 골드가 오늘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그렇다면은 저점 매수로 좀 삼아야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두 분께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해설위원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골드 계속 빠지네요. 네, 일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드 추세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관망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뭐 매수보다는 사실 매도 접근이 좀 더 안전한 상황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틀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대부분 좀 되돌리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자자분들의 빅데이터를 봤을 때도 매수 포지션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6대4 정도로 매수 포지션이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한 10월 중순부터 해서 쭉 기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장기랑 단기 모두 타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사실 뭐 저가 매수세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그 이해도를 높이는 굉장히 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그런 그 본인이 샀던 자리가 또 저점일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도 흐름을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좀 전일이나 전전일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그런 장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매도 접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현재 오늘장 많이 빠졌다고 해서 현재 시점을 저점이라고 판단하시기에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말씀이시고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추세로 분석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1270.2달러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의 시장을 보면요. 이전에는 7월 7일 날의 흐름을
보면요. 더욱더 그 전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때는 1214달러까지 떨어졌던 골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또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에이주시스템 마스터님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장 네. 차트는 계속해서 하방 모멘텀이 좀 강한 상태였기 네네. 때문에 하방으로 한번 몰아쳤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일단 매수 포인트도 드리긴 했습니다. 예, 지금 아까 1267.8에 드렸었고 사실 저희는 이제 분할 진입 시스템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오틱전에서 먼저 진입하는 시스템 그리고 후 오틱 후에서 막 두 포지션을 이렇게 나눠서 진입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수익 청산을 완료한 상태고요.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금일장은 계속해서 매도 방향으로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단기로만 끌어가셔야지 장기로 끌어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은 일단 69.8 라인이 깨졌죠. 이 라인이 깨지고 아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7,008에서 먼저 분할 진입으로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수익 청산 단기로만 끝내시고 장기로는 안 보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이 접근이 더욱더 유효한 말씀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 현재 시세 살펴보면서 변화된 흐름 안에서 좀 살펴봤고요. 자, 신세계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앞서서 1부에서는 다양한 이슈 점검을 했습니다만 지금 변화된 시장 안에서의 또 매매 포인트도 짚어드리고 있고 또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분들께서 상담 내용도 보내주신 내용 저희가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통화에 대한 부분은 유로를 시작으로 해서 파운드 뭐 각종 통화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도 받아봤었는데요. 그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요 종목으로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은 정말 다양한 종목 생각나시는 거 있죠? 에이지스 마스터님. 네. 제가 이제 상담할 때만 주로 네.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왜 항상 농축산물로 포커스가 돼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도 오늘 통화를 만약에 한다면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그런 느낌인가요? 예, 오늘 통화를 아예 직접 진행을 하는 건가요? 전화 통화요? 네. 전화 통화는 이제 원하시는 시청자분 한해서 하기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어제는 전화 연결이 되어서 시청자분께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마스터님. 네. 자, 지금 뭐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통화도 문자가 왔습니다. 4800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 현재 자리 매수 들어가고 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뉴질랜드 달러 오랜만에 나왔는데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빨리 차트를 통해서 함께 분석을 도와주시죠. 일단 뭐 다양한 상품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도 또 상담을 못 받아보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자리에서의 일단 매수를 보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 맞는지 여부도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많이 좀 밀렸네요. 현재 차트가 밀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여기서 저점 매수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일단 하신 것 같고요. 그러기에 가격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조언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마스터님의 조언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뉴질랜드 달러 같은 경우는 호주랑 연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호주 차트 기준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호주 달러가 지금 최근에 7621의 저점을 만들고선 강반등을 보였습니다. 강반등을 보이고 나서 다시 또 그 상태까지 거의 회복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7621을 돌파해서 내려간다면 신저가죠. 이 상태 이하부터는 뉴질랜드 달러도 마찬가지로 매수 방향의 홀딩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달러를 만약에 지금을 저점으로 해서 매수를 들어가신다. 사실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전략인데 만약에 굳이 들어가시겠다 하시더라도 호주 달러랑 연동을 시켜서 7621 라인이 깨지면은 그 뉴질랜드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손절을 마찬가지로 보내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홀딩을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매매가 되시겠습니다. 네, 일단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신다고요?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익재설리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저도 뭐 마스터님 의견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네. 뉴질랜드 달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호주 달러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호주 달러가 지난 10월 25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오전 시간에 주로 통화가 호주 달러 같은 경우 오전 시간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전화를 받는데 뭐 급락을 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매수해도 되지 않냐. 그때 당시에 바로 연락이 왔거든요. 진짜요? 네네. 이게 오전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네네. 뭐 저는 그때 뭐 지표 발표를 봤지만 사실 시세가 급락하는 건 보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 시간에 워낙 장 초반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시세가 급락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반발 매수세 이런 것 때문에 좀 매수 접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 그날도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차라리 포지션이 없으면 관망하시고 이따 뭐 매수가 있으시면 청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어제랑 그 전날 이틀 동안 좀 어느 정도 좀 반발하는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 뉴질랜드 달러도 마찬가지,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급락하는 상품을 굳이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세를 좀 따라서 매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어제같이 좀 반등했을 때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뉴질랜드 달러가 비메인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주 달러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0.6816이 마지막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매도 신저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홀딩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뉴질랜드를 달러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주 달러를 거래하시고요. 예. 그리고 호주 달러를 거래하실 바에는 유로나 이제 타 통화 혹은 파운드 쪽으로 네. 좀 메인 쪽으로 국가로 따지자면은 좀 돈이 많은 국가들로 옮겨서 타시는 게 좀 더 거래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목적도 똑같아요.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목적은 거래량이 아니요. 저는 뉴질랜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질랜드를 유학을 다녀왔어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다 왔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신가요? 제2의 고향까지 아니고요. 한 네. 이제 6개월 정도만 살다 왔고요. 예. 이제 그 정도 이제 살다가 와서 좋아는 하지만 이제 사실상 돈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어야 해외 선물에서는 가치 평가성 반영이 정확하게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리고 핵심 이슈들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거래상으로 깔끔한 매매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트성 거래를 하시더라도 차트성 베팅 물량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대로 방향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도 빨리 청산하실 수가 있죠. 뭐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그 문의 주신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야 되냐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시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 그 각 상품별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호주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장 시간에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야간장에 사실 매매한다는 게 크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달러 인덱스나 여러 가지 다른 통화에 좀 어느 정도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해당 통화가 가장 집중적으로 거래 많이 될 때 그 매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자리가 좀 넓은 것 같고, 이제 그 각 시간별로 이제 아시아장이 먼저 열리고 그다음 유럽장, 그다음 미국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글로벌적인 시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로 낮 시간대는 이런 그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통화를 주로 거래하시고 오후장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통화하시는 게 사실 그 어느 정도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매매하시기에 좀 적합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외 선물의 특징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각 시장의 특징에 맞게 그리고 유동성에 맞게 이런 종목군을 선택을 해보시라는 말씀, 그리고 함께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는데, 오늘 통화적으로 이익재 해설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또 설명 추가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렇게 연관이 있으신 우리 에이시스템 마스터님의 의견도 함께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뉴질랜드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양과 풀밖에 없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렇게 길을 달리면은 옆에 보이는 게 양과 풀이 사실 대다수인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적인 성격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해외 선물을 이렇게 거래하면은 정말 전 세계적인 지식과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시장, 뭐 특징, 정말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좀 더 많은 국가를 좀 다녀야 된다는 의무감을 들기도 합니다. 웬만한 국가들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다녀봤지만 더 많은 국가들을 다녀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다양한 국가 경험을 하시고 또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도 깊어지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시장에 관심이 또 많아지시기도 하잖아요. 매매도 좀 늘어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문자 사연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는데요. 자, 744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니케이 255 12월물 매도 들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지수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 일본 쪽에서는 엔화가 떨어지면서 지수 상승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손실이라고 하시는데 아직 뭐 매매 포인트를 좀 저희 쪽에 가격대를 말씀을 해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수라든지 뭐 지금 거래를 하신 그 가격대까지도 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더욱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이 252월물 매도를 들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라고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두 분께 여쭤봐야 되겠죠. 지금 차트 좀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뭐 최근이시겠죠. 아마도 문자 보내주셨으니까 최근에 뭐 12월물 매도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는데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손실을 좀 최소화하셔야 되기도 하고 앞으로의 흐름 전망을 함께 도와주시면서 포지션 어떻게 관리할까요? 저는 그냥 깔끔히 말씀드리자면은 22,100 라인을 15티 이상 돌파할 경우에는 더 이상 매도 포지션은 반드시 손절을 보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이요? 네. 그러니까 22,100 라인을 깔끔하게 돌파를 시켰다. 15틱 이상. 그러면은 손절을 보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2,100이요? 네, 22,100 라인이 지금 마지막 이제 저항선 부분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또 다시 이제 증시 상승 랠리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하시고 나면은 더 이상 홀딩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상방 매집 방향의 흐름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히 얘기해서 21,845 부근에서도 상방 방향의 매집이 분명 있었고요. 블로킹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가는 방식은 블로킹 방식도 있고 그리고 평단 구간을 통해서 이제 맞춰서 구간 단위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예 블로킹을 치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굳이 매도 포지션을 홀딩 하시는 것도 사실 리스크가 있지만 손절 라인에 그어드리자면은 22,100 라인에서 15틱 돌파한 라인에서 손절을 가져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구로다 총재가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물가 상승세가 약하다라는 의견이 발언 전달되고 있습니다. BOJ 총재죠. 구로다 총재가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네요. 자, 해설위원님은 뭐 통화적으로 뭐 많은 시장을 좀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엔화 흐름 분석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의견 주실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엔화랑은 좀 다른 지금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게 니케이 같은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크게 하락했다가 되게 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베 총리가 그 총선에 승리하면서 임기가 연장됐지 않습니까? 연장되면서 이제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신임을 받으면서 좀 지속적으로 오늘 BOJ도 있었는데 네네. BOJ에서 통화 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 현행의 그런 정책들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또 이제 필요시 자산 매입이라든지 채권 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뭐 한 8, 9월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네. 사실 지금 12월물을 보유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거를 뭐 얼마나
시계열적으로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실지 짧게 보실지를 잘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N 관련 포지션이 있었는데 좀 얼마 전에 청산을 했어요. 수익이 좀 매수로 갖고 있다가 청산을 했는데 그 청산한 이유 자체가 사실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N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N 같은 경우에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으로 경기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매도를 했지만 사실 지금 해외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워낙에 강하게 살아있거든요. 이런 추세는 네네. 사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떨어지는데도 사실 이렇게 급락하지 않고서야 네. 떨어진다고 하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정도가 걸려야 추세가 바뀌는 그런 정도의 이제 추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매도로 들고 계셨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좀 기회를 줄 때 어느 정도 좀 조정 받을 때 좀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요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정말 장기는 뭐 사실 증권사 직원들이 장기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별로들 안 좋아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엔화는 니케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하락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해외 선물 매매에서 좀 매도를 잡고 버티기에는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레버리지가 워낙 높아서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그 추가 증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감내하는 게 사실 해외 선물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ETF라든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 좀 들고 계셔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이 해외 선물로 그런 식으로 좀 장기 매매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들고 있다고 하시면은 좀 청산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해설위원님도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 의견을 주셨고 일단 뭐 해외 선물 레버리지가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ETF 상품에 비교해서 높은 만큼 가격 손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증거금 안에서 자신이 어떤 손실까지 좀 보겠다라는 부분까지 가격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BOJ 총재에 대해서 발언이 이어졌던 만큼 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다 BOJ 총재는 현재 완화 정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라는 통화 완화 정책 지속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발언이죠. 통화 정책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긴축을 하진 않겠다라는 의견 속에서 엔화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엔에 대한 흐름을 보면요. 0.22%가 빠지고 있고요. 8,83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도 엔이 안전자산 3인방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 안전자산 3인방은 금 그리고 엔화, 국채가 서로 다른 이슈로 다른 흐름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얘는 오늘 떨어지고 있죠. 말씀이 나온 김에 같이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현재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요? 오늘 예정이 됐던 대로 BOJ에서 이제 구로다 총재가 발언이 있었고, BOJ의 구로다 총재 발언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에 크게 좀 바뀌지 않았어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BOJ가 오늘 3시 반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구로다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 그 시간에 크게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N에 이미 예정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좀 하락했다 상승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상승해서 추세가 좀 상승으로 변경된 모습이었는데 다시 오늘 또 하락하면서 좀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이나 하락 두 양쪽 모두 다 좀 어느 정도 매매하는 포인트가 지금 잡혀있진 않은 것 같고요. N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기조로서는 하락이 좀 유효할 것 같지만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매매 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주셨고 역시나 BOJ 영향을 받고 있는 얘네 흐름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마스터님 옌 혹시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 나가는지 궁금하고요. 엔화는 원래 저희 메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신호가 나가진 않는데요. 네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엔화는 원래 장기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엔화를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일봉으로 제가 옛날에 그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매도 추세를 보시던 분들에 대해서 가치평가 라인을 드렸던 포인트인데 8,760이죠. 이건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이면 일봉상으로 체크하신다면은 연결 선물로 얼마든 보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8,760 라인은 가치평가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목표가를 끌고 가시고 나서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8,760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를 지금 0.5 정도만 떨어뜨렸다가 강반등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가치평가 라인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 물량에 대한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포지션을 이제 고로다 총재가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미는 모멘텀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상으로 보실 때 지금 올해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저달러 정책을 계속해서 밀면서 엔화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상방 흐름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하방 모멘텀을 내려온 상태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BOJ가 상방 쪽에 발언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 정책대로 계속해서 일어나던 움직임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BOJ 입장에서는 하방 쪽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상방 쪽을 보이면서 하방 쪽으로도 엔화가 같이 좀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열어줬는데 만약에 또다시 트럼프가 저달러 정책으로 밀어낸다면은 엔화가 또다시 상방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하셔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 의장 결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올 경우 또다시 달러 인덱스의 가치가 급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트럼프는 저달러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결정 후에는 그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엔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더욱더 유효한 상품이다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네요. 네네. 네.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장기적 트레이딩으로 가시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원래 엔화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들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뭐 통화에도 넣을 수도 있고 안전자산에도 넣을 수 있겠지만 안전자산으로 비교해서 넣자면은 이제 골드보다는 좀 더 빠르지만 채권보다는 빠르지만 골드보다 느린 이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전부 다 거래를 가능하지만 엔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수 이동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차트상의 거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장기 모멘텀으로 거래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통화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해 보입니다. 네, 사실 거래를 하실 때 본인들이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를 보시고 나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장기를 보실 때는 이제 증시를 보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 당연히. 혹은 이제 중기적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통화 중심의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정말 선호하신다면은 이제 상품 선물 중심으로 정말 차트성 거래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심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시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지금 통화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 사례에서는 정말 투자자분들이 통화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제 해외 선물을 장기 투자 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리신 분들이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뭐 정말 현실적인 그게 현실적인 답변인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본사에 이제 해외 쪽 팀에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해외 선물에 입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되면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를 엄청나게 밀어냈는데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한 12,000, 13,000대에서 계속 18,000, 9,000대로 계속 밀어냈는데 이 시기에 저희 뭐 같이 근무했던 모 직원이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간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막 이렇게 회식 쏘고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수익을 냈던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도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대단한 게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먹고 이제 익절하고 이렇게 나올 만도 한데 그 수익 낼 만도 한데 계속적으로 추세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많이 지금 근무를 한 5년 정도 해외 선물 쪽에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여러 봤는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제 통화 같은 경우에 특히 N이나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추세로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뭐 그 발례로 봤을 때 다른 저희 부서에 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유로가 1.5 가격대였었거든요. 아주 예전 2011년, 12년도 가격인데 1.5 가격대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서 1.4, 1.3 떨어질 때 계속 버텼거든요. 그 마이크로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 많게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이게 이 통화는 이제 상대 통화에 대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 펜 하나가 뭐 100원인데 200원이면 싸다 비싸다 이런 식의 약간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매겨질 수 있는데 통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상대적이라서 이 부분은 뭐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을 보고 이건 싸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 평가상의 그런 그 상품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뭐 유가도 마찬가지,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가격이 뭐 어제나 뭐 그전주, 뭐 그 전달에 비해서 싸다 비싸다로 표현해서 매매 접근하시기보다는 추세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사실 좀 해외 선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게 또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대부분의 종목에서 그런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긴 추세를 보면은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이 정도만 들고 있었으면 와 정말 큰 수익이었겠다라고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들고 계시는 상태,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이 나도 또는 손실이 나면은 정말 이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기는 좀 힘들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각 종목별로 특징을 무엇보다도 잘 파악하신 이후에 이런 마인드 안에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 통화들 중에서도 근데 성격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파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이고요. 이제 런던장 친구들이 좀 단기 트레이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세고 그 다음에 유로가 그 다음으로 살짝 더 텀이 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로도 이제 증거금 대비해서 특가치 움직임이 데이 안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로를 홀딩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엔화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화 같은 경우에는 BOJ의 정책에 의해서 좀 철저하게 수렴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움직임도 보이죠. 근데 BOJ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일봉상으로도 크게 보실 수 있는 게 웨이브가 정말 깔끔하게 매수 방향, 매도 방향, 매수 방향, 매도 방향 정말 원웨이 방향의 파도를 치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보실 때 엔화 같은 경우는 장기로 홀딩을 하시는 관점에서라도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여서 홀딩을 가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외 선물 안에서 장기라고 해봐야 2주가 채 안 됩니다. 보통은 거의. 다만 들어가시더라도 홀딩을 하실 때 레버리지 비율을 적어도 엔화 같은 경우는 5%, 보유 자산의 5% 정도 이하로 줄여서 가져가셔야 되는 포지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를 비롯해서 각 종목들 특성을 파악하고 또 오래 보유,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좀 길게 보유 또는 뭐 단기적인 접근에 대한 의견까지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N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문자 많이 오고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92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자, 비둘기적 발언이 강한 파웰이 선임이 되면은 미국제 10년물 매수해볼만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일단 10년물은 오늘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와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좀 힘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24선에서 125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쉽게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또는 이제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또 집중이 되는 만큼 그에 앞서서 차기 연준 의장이 좀 중요하겠죠. 자 먼저 마스터님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이제 연준 의장 선임이 될 때 그 이후로 단기적인 모멘텀상의 상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방 모멘텀을 열어둘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하방으로 밀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단기적으로는 12월까지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비둘기파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족합니다. 모멘텀은.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방에 대한 움직임은 제한이 되겠지만 횡보 박스권으로 들어서서 그 박스권 안에서 핑퐁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제 10년물에 대해서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 문자 주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신세계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마스터님. 오늘 지금 굉장히 좀 추워가지고 지금 스튜디오도 좀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최대한 좀 멘토링을 많이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직접 멘토링을 드리는 시간이 많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 참여하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미리 신세계 통해서 저희 매매 포인트들 눈에 좀 익혀두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수익 청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모니터링 하신 다음에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면은 좀 더 확실하게 저희를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HSTM 마스터님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외 선물 험난한 파생시장에서 이게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좀 수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 항상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파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대응하시는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대응 잘 해가면서 수익 가져나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좋은 도움 말씀 두 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2부까지 저희가 알찬 투자 전략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